삼성을 호구로 본 불법 파업을 한 베트남의 강성노조가 만만하게 본 삼성에게 결국 참담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베트남 불법 파업으로 앞으로 치를 혹독한 대가가 있는데요. 삼성의 참교육에 오열하는 강성 베트남 노조.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타이응우엔에서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19살인 타오응우엔입니다. 삼성전자의 큰 철문을 통과해서 걸어 들어갔어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첫 출근 날이었고 정말로 여기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린이라고 불러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처럼 느껴져요. 베트남어로 제 이름은 재능의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모든 재능이 필요하거든요. 삼성 공장은 정말 거대해요. 타이응우엔에서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건물이에요. 벽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고 아침 햇살의 거울처럼 반짝여요.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새로워 보여요. 집에서는 저희 집이 작고 낡았어요. 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고 비가 많이 올 때면 가끔 지붕이 새어요. 저는 3명의 어린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요. 15살인 마이가 있는데 항상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걸 도와줘요. 그리고 12살인 둑이 있는데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지난달에 8살이 된 작은 아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언제 집에 오시는지 아직도 저에게 물어봐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도 말이에요. 이제 제가 모든 사람을 돌봐야 해요. 그래서 이 일자리를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은 저희 성에 있는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많은 돈을 줘요. 에어컨도 있고 좋은 음식도 있고 깨끗한 화장실도 있어요. 저희에게 이 일자리는 복권에 당첨된 것 같아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박 팀장이라고 써 있었어요. 베트남어를 했지만 억양으로 보아 한국 사람인 것 같았어요. 삼성전자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저희 삼성 가족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어요. 그가 저에게 웃어줬고 조금 덜 긴장되었어요. 박 팀장님은 제가 생각했던 무서운 한국 매니저가 아니라 친절해 보였어요. 공장 안에서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작은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은 춤추는 것처럼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전체 공간이 조용한 에너지로 윙윙거렸어요. 제 옆에 앉은 여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화였고 여기서 3년 동안 일해왔어요. 어려워 보이지만 빨리 배울 거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모두가 서로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일은 세심하고 정확했어요. 특별한 도구로 작은 전자부품을 집어서 정확히 맞는 자리에 놓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서툴렀지만 화와 다른 작업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어요. 점심도 나눠줬어요. 공장 구내식당은 놀라웠어요. 음식이 뜨겁고 신선했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집에서는 보통 쌀과 야채, 그리고 살 수 있을 때 조금의 고기를 먹어요. 여기서는 매일 다른 요리들이 있었고 작업자들에게는 모두 무료였어요. 점심시간에 화에게 이것은 믿을 수 없다고 속삭였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휴식 시간에 작은 목소리로 불평하는 사람들을 들었어요. 어떤 작업자들은 의자가 등을 아프게 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국 매니저들이 베트남 작업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몇 명은 심지어 일이 너무 힘들고 시간이 너무 길다고 했어요. 왜 그들이 불평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 이 일자리는 축복이었어요. 제 형제자매들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누군가 아플 때 약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오기 전에 지붕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혼자만 간직하고 일 배우는데 집중했어요. 매일 작은 부품들을 다루는데 조금씩 더 나아졌어요. 매일 제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이 기회에 조금 더 감사했어요. 삼성에서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매일 일이 더 나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손가락이 더 빠르게 움직였고 작은 전자 부품으로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박 팀장님도 제 일에 만족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검은 머리에 키 큰 남자가 제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멋진 옷을 입고 세련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한국 매니저들과는 달라 보였어요. 더 여유로워 보였고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웃으면서 봉주르 마드무아젤이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다음에 완벽한 베트남어로 바꿔 말했어요. 자신은 류시앙 뒤부아라고 하면서 저를 가장 유망한 신입 직원 중 한 명이라고 들었다고 했어요. 놀랐어요. 어떻게 저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명백히 베트남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베트남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물어보자 그는 프랑스 기술 고문이라고 설명했어요. 특별한 프로젝트로 삼성과 함께 일하러 여기 왔다고 했어요. 프랑스어, 영어, 베트남어, 그리고 한국어도 조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류시앙은 듣고 쉽게 만드는 말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항상 작업 일정과 생산 수치에 집중하는 한국 매니저들과 달리 류시앙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제 가족 어디에 사는지, 미래에 대한 꿈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저에게 정말 지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사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리시앙은 다양한 베트남 작업자 그룹들과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사람의 이름과 가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희 테이블에 앉아서 말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작업자들이 훨씬 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더 나은 작업 환경, 더 짧은 시간,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곳의 회사들은 직원들에 대해 훨씬 더 존중한다고 했어요. 제 동료들 중 몇 명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가 정말이냐고 물으면서 프랑스에 대해 더 말해달라고 했어요. 류시앙의 눈이 반짝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작업자들이 불만이 있으면 조직을 만들어 요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부가 작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했어요. 회사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조용히 들었지만 뱃속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삼성이 타이응우엔에 오기 전 생활이 어땠는지 기억했어요. 아버지는 공기가 더럽고 급여가 형편없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저희 동네의 많은 가족들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전혀 없었어요. 삼성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바꿔줬어요. 하지만 리시앙은 계속 말했어요. 퇴근 후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문화교류 세션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문화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 유럽 노동법과 작업자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른 나라의 직원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목소리가 더욱 열정적이 되면서 말했어요. 삼성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만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작업자인 저희에게 그 돈 중 얼마나 돌아오느냐고 했어요. 천천히 공장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예전에 행복해 보였던 작업자들이 이제 모든 것에 대해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의자가 불편하다고 했어요. 음식이 더 좋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작업 시간이 너무 길다고 했어요. 한국 매니저들이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휴식 시간에 일부 작업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삼성이 저희의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부터 부자가 되고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가난하다고 했어요. 리시앙은 항상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 정확한 말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익 수치를 언급하고 저희 임금을 다른 나라 작업자들과 비교하고 한국 경영진이 정말로 베트남 직원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시사했어요. 하지만 뭔가 제게는 옳지 않게 느껴졌어요. 박 팀장님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작업자들을 돕기 위해 매일 늦게까지 남아있는 걸 봤어요. 삼성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에게도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베트남 작업자들이 감독자 직책으로 승진하는 것을 봤어요. 제 이웃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삼성 일자리 때문에 오토바이를 사고 아이들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류시앙이 그린 그림은 제가 매일 제 눈으로 보는 것과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모임 동안 제 동료들의 얼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리시앙이 정말 누구이고 왜 그렇게 열심히 저희가 일자리에 불만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또 늦게 일하고 있었어요. 아침까지 끝내야 하는 큰 주문이 있어서 추가 시간에 자원했어요. 초과 근무 수당으로 작은 아니에게 새 운동화를 사줄 수 있을 거예요. 밤의 공장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집에 갔고 수천 명이 일할 때의 평소. 윙윙거리는 소리가 기계들의 조용한 웅웅거리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돌아다니는 경비원들과 함께 저희 몇 명만 남아 있었어요. 피곤해져서 행정 사무실 근처의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러 가기로 했어요. 그 구역은 보통 저 같은 생산직 작업자들에게는 출입 금지였지만 밤에는 규칙이 더 느슨해 보였어요. 복도를 걸어가다가 컴퓨터실 중 한 곳에서 불빛이 나오는 걸 봤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이상했어요. 그 방들은 업무 시간 후에는 잠겨 있어야 했거든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조용히 가까이 다가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본 것이 심장을 멈추게 했어요. 리시앙이 컴퓨터 중 하나에 앉아 있었는데 해야 할 기술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복사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큰 빨간 글씨로 삼성기업 기밀이라고 표시된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빨리 뒤로 물러서서 복도의 큰 기둥 뒤에 숨었지만 여전히 그가 하는 일을 볼 수 있었어요. 리시앙의 얼굴은 낮에 제가 알고 있던 친근하고 매력적인 사람과 완전히 달랐어요. 표정이 차갑고 집중되어 있었어요. 비밀 파일들의 폴더를 하나씩 탐색하면서 키보드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새로운 스마트폰의 내부 부품을 보여주는 기술 도면을 복사하는 걸 봤어요. 삼성이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드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제조 공정을 봤어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고급 반도체 기술에 관한 파일들이 있었어요. 삼성을 다른 회사들보다 더 좋게 만드는 모든 비밀 지식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수천 명의 베트남 작업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는 기술이었어요. 이것들은 저희 성 전체의 번영을 가져다준 비밀들이었어요. 그리고 리시앙이 그 모든 것을 훔치고 있었어요. 영원히 느껴지는 시간 후에 리시앙이 마침내 끝났어요. 조심스럽게 USB 드라이브를 제거하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다음 자신이 한 일을 숨기기 위해 컴퓨터의 기록을 삭제했어요. 불을 끄고 나가기 전에 방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복도에서 그의 발걸음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다음 조용히 컴퓨터실로 몰래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 컴퓨터를 잘했어요. 선생님이 제가 프로그래밍과 기술 이해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 기술들에 감사했어요. 컴퓨터를 다시 켜고 메모리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리시앙이 브라우저 기록을 삭제했지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의 흔적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리시앙은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이런 비밀 파일들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1년 후에나 출시될 제품의 청사진을 복사했어요. 새로운 공장을 짓고 더 많은 작업자를 고용하려는 삼성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훔쳤어요. 삼성을 특별하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제가 찾은 것의 스크린샷을 인쇄해서 가방에 숨겼어요. 그 다음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끄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두고 왔어요. 다음 날 일할 때 제 일에 거의 집중할 수 없었어요. 리시앙이 다른 작업자들과 이야기하는 걸 볼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여전히 그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가족에 대해 묻고 작업 조건에 대해 불평하고 문화교류 모임을 조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그는 베트남 작업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저희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퇴근 후 저를 무서게 하는 결정을 했어요. 집에 가서 마이의 저녁과 숙제를 도와주는 대신 리시앙을 따라갔어요. 화의 오토바이를 빌려서 그의 차 뒤를 멀리 따라가며 시내를 다녔어요. 타이응우엔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에 갔어요. 부유한 외국 사업가들만 머무는 곳이었어요. 길 건너편에 주차하고 호텔 레스토랑의 큰 유리창을 통해 지켜봤어요. 리시앙이 비싼 정장을 입은 두 남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어요.
한 명은 베트남 사람 같아 보였지만 다른 한 명은 명백히 외국인이었어요. 아마 리시앙처럼 프랑스 사람일 거예요. 리시앙이 조심스럽게 작은 포장을 건네주는 걸 봤어요. 삼성에 훔친 비밀들이 들어있는 USB 드라이브임에 틀림없었어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너무 멀리 있었어요. 외국인 남자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말은 들을 수 없었지만 몸짓으로 보아 뭔가에 대해 흥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학교에서 기초 영어를 배웠다는 걸 기억했어요. 전화를 보는 척하면서 들으려고 호텔 입구 가까이로 이동했어요. 프랑스 남자가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아마 베트남 남자가 프랑스어를 하지 못해서였을 거예요. 제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알아들었어요. 경쟁 정보, 시장 우위, 그리고 한국 기술이었어요. 최악의 두려움이 확인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돈을 위해 삼성의 비밀을 훔치는 게 아니었어요. 프랑스 회사들이 한국 기술과 경쟁하는 걸 돕기 위해 훔치고 있었어요. 삼성의 성공을 파괴하고 저희 지역사회를 변화시킨 모든 좋은 일자리들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동시에 화가 나고 무서웠어요. 이 정보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매력적인 프랑스 기술 고문보다 19살 공장 작업자를 누가 믿어줄까요? 화해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형제자매들을 생각했어요. 리시앙을 믿고 작업자 권리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믿는 모든 동료들을 생각했어요. 저희에게 그렇게 친절했던 박 팀장님과 모든 한국 매니저들을 생각했어요. 무엇보다도 삼성의 비밀이 도난당하고 회사가 공장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다면 저희 지역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했어요. 뭔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그날 밤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형제자매들이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동안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비밀 파일들을 복사하던 리시앙의 차가운 얼굴이 보였어요. 계속 제 가족을 생각했어요. 삼성 일자리 때문에 마이는 이제 영어와 컴퓨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두 개 천식을 위해 흡입기를 사줄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더 잘 숨쉬고 친구들과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아는 매일 충분히 먹을 수 있고 평생 처음으로 새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삼성이 저희 성에 와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도요. 옆집 김 아주머니는 아들을 대학에 보낼 여유가 생겼어요. 트란 아저씨는 마침내 집 지붕을 고칠 돈이 생겼어요. 전체 지역사회가 더 좋게 변했어요. 이제 리시앙이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했어요. 그가 삼성의 기술을 훔치는데 성공한다면 다른 회사들이 그들의 제품을 복사해서 더 적은 돈에 팔 수 있을 거예요. 삼성이 고객을 잃고 생산을 줄여야 할지도 몰라요. 심지어 저희 공장을 닫고 다른 나라로 이전할지도 몰라요. 수천 개의 가족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둬야 할 거예요. 사람들이 아플 때 약을 살 여유가 없을 거예요. 저희 지역사회가 예전처럼 가난하고 힘들었던 때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저도 무서웠어요. 제가 본 것에 대해 틀렸다면 어떻게 하죠? 박 팀장님이 저를 믿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죠? 리시앙은 많은 작업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더 많은 돈과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좋아했어요. 리시앙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죠? 거짓 고발을 했다고 삼성이 저를 해고한다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제 가족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그건 제 잘못이 될 거예요. 밤새 이것에 대해 생각하며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였는데 마이가 속삭였어요. 린이 괜찮냐고 하면서 계속 움직인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속삭여 대답했어요. 그냥 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에 무거운 무게를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이 왔을 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리시앙이 제 가족과 지역사회를 해치게 놔둘 수 없었어요. 무섭더라도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지도 모르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빨리 아침을 먹고 일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생산 라인의 평소 자리로 가는 대신 행정 사무실로 곧장 걸어갔어요.
박 팀장님 사무실 문을 두드릴 때 손이 떨렸어요.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박 팀장님이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을 보였어요. 생산직 작업자들은 거의 매니저 사무실에 오지 않거든요. 린이냐고 하시면서 괜찮냐고 아프냐고 물으셨어요. 박 팀장님께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리시앙 뒤부하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박 팀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노트북을 닫고 저에게 완전히 집중하셨어요. 앉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 컴퓨터실에서 리시앙을 본 것에 대해 말했어요. 그가 복사하고 있던 파일들, 기술 도면, 제조, 공정, 삼성 기업 기밀이라고 표시된 모든 비밀 문서들을 설명했어요. 리시앙을 호텔까지 따라가서 두 남자에게 USB 드라이브를 건네주는 걸 본 것에 대해 말했어요. 경쟁 정보와 한국 기술에 대해 우연히 들은 것을 설명했어요. 박 팀장님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들어주셨어요. 제가 말할수록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제가 끝냈을 때 잠시 조용히 있으셨어요. 박 팀장님이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고발이라고 하셨어요. 산업 스파이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셨어요. 제가 본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렇다고 말하면서 그의 눈을 직접 바라봤어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제 눈으로 모든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가 접근한 컴퓨터 파일들의 스크린샷도 찍었다고 했어요. 가방에 숨겨둔 인쇄물들을 꺼내서 박 팀장님께 보여드렸어요. 증거를 보시면서 눈이 커졌어요. 이것은 정말로 매우 심각하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오신 것은 올바른 일을 하신 거라고 하셨어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박 팀장님이 즉시 전화를 들고 삼성 보안팀에 전화했어요. 1시간 안에 정장을 입은 진지해 보이는 남자들이 공장에 도착했어요. 제게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했고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검토했어요. 다음 며칠 동안 보안팀이 조용히 리시앙의 활동을 조사했어요. 컴퓨터 로그를 확인하고 보안 카메라 영상을 검토하고 공장 안팎에서의 그의 움직임을 추적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어요. 리시앙은 단순히 파일을 훔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시아 회사들로부터 기술을 훔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대규모 유럽 산업 스파이 네트워크의 일부였어요. 그의 진짜 일은 삼성에 침투해서 그들의 가장 귀중한 비밀을 훔치고 작업자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켜 생산을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작업자 권리와 더 나은 대우에 대해 저희에게 한 모든 말은 저희가 그를 믿게 만들고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게 하려는 거짓말이었어요. 진실을 알았을 때 메스꺼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므로써 제 가족, 동료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했어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므로써 제 가족, 동료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했어요. 조사 결과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보안팀이 발견한 건 리시앙이 제가 그날 밤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훔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삼성의 가장 귀중한 비밀들을 복사했어요. 차세대 프로세서 설계, 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조 기술, 그리고 전략적 사업 계획들이었어요. 이 모든 정보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의 수년간 노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최악의 부분은 아니었어요. 리시앙은 또한 의도적으로 작업자들을 화나고 불만스럽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파업을 하고 삼성의 사업에 해를 끼칠 생산 지연을 일으키기를 원했어요. 저희의 권리를 신경 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저희 일자리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베트남 경찰이 리시앙을 체포했을 때 그가 유럽 전역의 대규모 산업 스파이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같은 일을 해왔고 항상 자신을 작업자들을 위한 친근한 옹호자로 표현하면서 비밀리에 회사 기밀을 훔쳤어요. 체포는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었어요. 베트남 정부는 자국이 산업 스파이에 이용되었다는 것에 당황해서 즉시 외국 투자와 기술을 보호하는 더 강한 법을 만들었어요. 또한 경제 보안 문제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켰어요. 삼성에서는 리시앙의 체포 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회사는 미래의 스파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보안 시스템과 AI 기반 모니터링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또한 저희 공장을 스마트 제조 시설로 변화시켜서 저희가 손으로 하던 많은 작업에 로봇과 인공지능을 사용했어요. 이 변화는 처음에 일부 작업자들을 무서워하게 했어요.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지만 삼성은 또한 새롭고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한 직책들을 만들었어요. 로봇 프로그래밍, AI 시스템 유지 보수, 고급 품질 관리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작업자들에게 광범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어요. 제가 류시앙의 스파이 음모를 폭로했기 때문에 삼성은 저를 특별 리더십 프로그램에 선발했어요. 인공지능, 공장 자동화, 그리고 경영 관리에 대해 배웠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퇴근 후 매일 밤 공부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성공하겠다고 결심했어요. 1년 안에 새로운 스마트 생산 라인의 감독자로 승진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기본 조립 작업자에서 단 1년 만에 감독자가 되다니. 승진과 함께 큰 급여 인상이 있었고, 이는 제 형제자매들에게 더욱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삼성의 변화는 저희 지역 전체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어요. 지역 학교들이 고급 기술 과정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대학들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제 형제자매들 같은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전에는 꿈꿔본 적도 없었던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경력을 추구할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마이는 제 본보기에 영감을 받아 컴퓨터 과학과 사이버 보안을 공부하기로 결정했어요. 두근 공장을 방문해서 새로운 기계들을 본 후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에 매료되었어요. 심지어 작은 안도제 첫 감독자 보너스로 사준 태블릿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처음에 류시앙의 불평을 믿었던 작업자들이 더 큰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성공이 저희의 성공이고 베트남에 대한 회사의 투자가 전체 세대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화가 저에게 말했어요. 자신이 정말 어리석었다고 했어요. 류시앙의 가장 목소리 높은 지지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삼성이 그냥 저희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만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한국인과 베트남인 작업자들이 더 강한 파트너십 의식을 발전시켰어요.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저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왔고 많은 베트남 직원들이 관리직으로 승진했어요. 류시앙이 만들려고 했던 분열은 오히려 저희를 팀으로서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에게 멘토 같은 존재가 되신 박 팀장님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존경과 정직함으로 함께 일할 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돌이켜보니 저희를 분열시키려던 류시앙의 시도가 실제로는 저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거짓말이 폭로되었고 이제 저희는 진실을 명확히 볼 수 있었어요. 저희 모두가 저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고 저희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